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설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화두가 되는 분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건설 분야와 컴퓨터 비전이라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불거져 나온 이제 분야인데요.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모두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는 나온 지가 꽤 됐죠. 이 두 가지의 이제 사용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이제 건설 분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사진을 찍는 것들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 디지털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도 가장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건설 분야라는 게 이 사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말로 풀기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 때도 사진을 뽑아서 사진을 그 문서에다 붙여서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진 자료의 증대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디지털 사진들이 많아짐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분야에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조금 된 거라서 그런 기능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신 스마트폰은 본인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잠금을 푸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사진도 이제 얼굴 인식 기능이 되고 있다라는 사진을 붙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분야에서도 사진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엮어가지고 건설 사진 자료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동화를 이뤄보자 라는 것이 이 분야의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가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경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제2롯데월드, 제2롯데타워, 롯데타워 사진을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점점 건물이 완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 전경 사진을 매일 찍었습니다. 이게 건물이 특히 구조 공사가 진행될 때는 이 전경 사진이 굉장히 공사 진행을 표현하는 데 좋아요. 이것도 딱 사진만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됐구나라는 게 감이 잡히죠. 물론 실내 공사는 다른 얘기고, 제가 나중에 이 영상 끝날 때쯤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이런 사진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특히 제가 이 사진에서 보여드린 거는 공정관리죠.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가, 거기까지 그냥 디지털화 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가까이서 찍힌 사진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사진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패널 한 개 한 개를 자동으로 뽑아내고 인식하고 개수를 셀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한 면에서만 찍혔지만 이 360도로 돌아서 찍고 이 완성된 패널의 숫자를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얼마나 패널에 붙여져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커튼홀 공정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현을 말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죠. 이렇게 초고층 건물이고 외벽에 있는 커튼홀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사진을 통해서 개수를 뽑아내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드론 같은 걸 띄워가지고 360도로 다 찍어서 이제 모든 면을 다 찍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어디다가 달 것인가, 아니면 드론을 띄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사진 자료를 모으다 보면 불필요한 부분이 이제 캡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자동으로 이 패널 한 개 한 개를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이런 것은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패널 한 개를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얼굴
얼굴로 잠금을 푸는 거를 전 안 해봤는데 아마 본인이 얼굴을 등록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이 본인 사진 정보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코가 어느 정도 크기고 뭐 입이 어디 달려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처럼 이 커튼홀의 이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계가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계획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건물 모델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모델 대비 실제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뭐 더 빠르다거나 늦다거나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뭐 인력을 더 투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5대 관리, 건설 5대 관리 중에서 이제 공정 관리의 측면을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다. 공기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이 생산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콘크리트에 크랙이 갔다 이런 것들은 사진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고 이것이 진짜 구조체에 문제가 갔는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하자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검측을 할 때 이 기술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측면으로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은 대부분의 건설 현장 사상자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장비와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와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를 이 기술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 뭐 CCTV 같은 게 있으면 그 CCTV가 계속 장비와 사람 간의 거리를 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장비를 인식해야 되고 사람을 인식해야 되고 그 거리를 재야 되는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에즈빌트 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요. 에즈빌트 도면이라 하면 실제로 건물이 지어진 대로 도면을 다시 쓰는 겁니다. 대부분 실시 설계 도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있었던 부분만 고치는데 이런 사진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한 이 에즈빌트 도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분야를 실제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고 저도 추후에 졸업하고 나서 이 분야 쪽으로 제 연구 영역을 좀 넓히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아는 한계점, 어려운 점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물체를 인지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키 포인트 중 한 개가 자료의 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건설 사진의 자료 양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적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사람 얼굴 사진이다. 셀카는 엄청나게 많이 찍고 거기 특히 SNS에다가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회사에게는 다 자료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건설 사진에 대한 자료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자료의 양을 추후 이 건설 산업이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카메라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런 연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계획이 돼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 드론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을 사용해서 이 컴퓨터 비전을 쓰는 연구가 굉장히 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금 궁금한 점은 과연 이 기술이 실내 작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연구가 진행된 거를 다 보면은 대부분 토목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덤프 트럭이랑 포크레인이 작업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산성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포크레인과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실외에 작업이 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요. 실내에 대한 연구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이 있고요. 만약에 적용이 될 수 없으면 실내 공정 파악은 다른 식으로 자동화를 이뤄내야겠죠. 다른 연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는 타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커튼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마지막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물 모델이 있으면 그거와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실제로 건물이 지어진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D 모델이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모델이 있어야만 이 기술과 융합을 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컴퓨터 비전만을 통해서 분석을 끝내고 과연 거기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더 엮어야 되는가. 만약에 더 엮어야 되는 상황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 건설 부분에서 자동화 측면으로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 논문도 많이 읽어봤고, 물론 제가 아직 논문은 안 나왔지만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앞으로 더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은 하나 둘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